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GB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광양시장 예비후보 문선용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신 시민 여러분께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팬데믹은 언제든지 다시 또 올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시련에 낙담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공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이보다 더 심한 팬데믹에도 대처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갖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에 구급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서 광양시청에서 3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정년을 8년 남겨두고 금년 2월 말에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저의 시장 출마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년을 8년이나 남겨두고 퇴직한 것과 팀장급 지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시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인 8급 공무원 때부터 시장의 마인드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마인드를 갖게 된 것은 동광양시청에서 6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순천시청에서 국장으로 정년 퇴임하신 친형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원인이 찾아와서 건의를 하면 저에게 건의한 것이 아니고 시장에게 건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 시장님께서 이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또 지시하실지 혹은 내가 시장이라면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시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공직에 임하게 되다 보니 공직생활 내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무에 집중을 하느라 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승진해서 2번이나 누락되고 상급자와 의견 차이로 인해서 5번이나 전보 조치되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제가 민방위대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 달 후에 승진 심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승진을 하려면 꼭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교육 시간이 부족하면 승진 심사 이전에 채워야 하는데 차마 승진을 위해 계장님이나 다른 직원에게 저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할 수 없었고 결국 승진해서 누락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저를 바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비정상적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이 업무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공무원으로서의 오랜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상관의 위법한 지시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지시 그리고 실패가 확신시되는 지시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장의 마인드로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관의 지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어김없이 인사조치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부했던 그 일들은 아직까지 미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저를 인사조치했던 상사와 저의 후임자가 그런 일들을 순리적으로 잘 처리했다면 제가 시장에 출마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시행정의 많은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이번에 선거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5년 전에 팀장이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일들은 대부분 우리 행정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팀장이나 과장은 해결할 수 없고 시장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광양시의 아쉬운 것들 그리고 광양시에 채워 넣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구상했습니다. 대개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당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제가
다른 후보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광양시의 비전을 세워왔고 지난 2월 말에 퇴직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시민들이 문선영이라는 후보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한 달밖에 안 됩니다만 문선영이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번 선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후보가 시장직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인지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양시는 80년도에 광양제철소의 입지와 함께 인구 증가 등 주변 도시들까지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그늘도 존재합니다. 바로 태인동과 금호동의 환경 피해 문제입니다. 수십 년 전에 환경 기준으로 만들어진 공장 시설 때문에 제대로 정제되지 않는 대기 오염물질과 코크스 분진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의 마음 같아서는 광양제철소의 집진 설비를 광양 시비를 들여서 설치해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일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우선 태인동 4개 자연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태인동 사무소에서 여름철에 창문을 열고 잠을 잤다가 다음날 아침 제가 누워있던 자리만 빼놓고 방바닥이 온통 새카만 먼지로 뒤덮여 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어서 태인동의 환경피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동 주민의 이주는 포스코와 협의해 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32년 공직생활 동안 실무자만 했다는 점이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는 정책에 대해 공무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공무원이 정책을 어떻게 입안해서 진행하는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개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무 경험이 없거나 그리고 공무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너무 일찍 관리직으로 출세해서 실무자들의 애로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줄곧 실무자만 해왔고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리고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제가 직접 집행해 왔기 때문에 제가 추진할 공약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공약들을 실무 공무원들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 기간이나 준비 기간 없이 시장에 취임한 즉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시장 임기 중 후보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추진하고 싶은 시책을 한 가지 말씀해 주라고 하시니까 상당히 난감합니다. 저에게는 태인동 자연마을 주민 이주, 고압 송전선 지중화, 옥룡사 재건 등 핵심 3대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혁신 프로젝트, 각 지역별 개발 사업, 문화관광 프로젝트 등의 내용을 담아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공약들은 37가지를 담은 책자를 시장에 출마하면서 지역에 6,700개 상가에 발송했습니다. 저는 시장의 직위나 명예가 탐나서 출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일을 실무자 그리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공간이 부족해서 그리고 비용 추계가 쉽지 않아서 미처 올리지 못한 광양시의 비전이 저의 머릿속과 저의 노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계획한 공약과 구상 중 실현 가능한 것은 4년 임기 내에 마무리하고 시간이나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은 차기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공약에 대한 기본 계획을 4년 내에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발전적으로 변화된 광양시를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께 바치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우리 국민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 경쟁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켰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의료, 문화, 경제정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북 정책의 성과는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6.25 이후에 대결로만 치닫던 남과 북이 때로는 대결을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만나서 정상회담을 열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하는 날,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을 더욱 그리워할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우리나라 현대사에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광양시장에게 가장 필요한 지도자의 덕목은 공명정대가 으뜸입니다. 시장은 모든 일에 공명정대해야죠. 시장은 절대 위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지시, 불합리한 지시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건의하거나 실무 공무원이 위반한 정책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요. 시장은 매 순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무자는 실무자의 스케일이 있고 팀장이나 과장은 팀장이나 과장급의 스케일이 있습니다. 시장은 시장의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시장이 직접 주도하는 정책이 많아져야지 광양시의 훌륭한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GBS 방송 시청자 여러분, 광양시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도시입니다. 이러한 광양시에서 지난 30여 년간 봉직할 수 있었던 건 제 일생일대의 행운이었습니다. 지금 광양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떨어지는 열매만 쳐다보면서 정체된 도시로 남을 것인지,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역동적으로 앞으로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광양만권은 그동안 두 차례의 도시 성장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수화학단지가 들어왔을 때이고 두 번째는 광양제철소가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1990년대 컨테이너 항만이 들어왔지만 컨테이너 항만으로 인한 도시 성장은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컨테이너 항만의 효과를 볼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는 남북 철도가 연결되는 때입니다.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일본과 동남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물동량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항과 진해항은 거의 포화 상태로 그 물량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광양항으로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남북 철도 연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이 문선용이가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그 업무를 익혀서 성과를 내기까지 최소 2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공직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직무에 적응하기까지 4년이 필요합니다. 저는 준비 기간이 전혀 필요 없이 즉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정을 잘 알고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다음 4년 임기에 광양시정을 맡아서 광양시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문선용이를 선택해 주십시오.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때 기필코 최고로 성장해 있는 광양시를 만들어내어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해 드리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